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층간소음 해결에 있어가지고 절대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해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그런 상담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층간소음이라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실제로 피해가 있는 대부분의 그런 그 요소들은 정신적인 피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때로는 흥분해 계신 상태예요. 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당사자끼리 직접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 약간 그 신체적인 충돌까지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치료비를 물어주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사실은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직접 해결하시면 안 돼요. 직접 해결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3자를 항상 그 자리에 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그 관리소, 경비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관리소장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뭐 어떤 전문가라고 좀 원인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중재자를 껴서 항상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살인 사건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적이 있고요. 이게 그 단순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라고 안심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음을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층간소음의 원인이 윗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어마어마하게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대각선으로도 그 소음은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오히려 대각선으로 타고 들어오면 그러면 윗집이 아니죠. 옆에 윗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층간소음의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람도 자기가 도저히 소음을 안 내는데 왜 아랫집에서 소음을 내는지, 소음을 낸다고 말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또 피해의식이 생겨요. 어떤 그 생활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도 소음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특별하게 뭐 뛰어다니지도 않고 뭐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게 그 배관에서, 특히 하수배관에서 이상한 그런 진동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뭐 뛰어다니는 소리처럼 아니면 뭐 쾅쾅 치는 소리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잘못인가요? 하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공용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소음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윗집에 계속 이렇게 피해자이신 분이 윗집을 가해자라고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가해자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특히나 윗집이 아무도 없어요. 비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소음이 난다고 소음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내가 전 가족이 지금 외출 나가가지고 비어있는데, 전 가족이 외출 나가가지고 비어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소음을 만들었다는 거냐. 그러면서 또 윗집은 윗집대로 억울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관에서 나는 소리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쿵쿵거리는 소리, 뭐 세탁기 들리는 소리, 또는 뭐 그 구슬이 구르는 소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배관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게 단순히 윗집이다 아니면 옆집이다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또 이 층간소음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인이 우리가 아는 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